24시간 거래될 뿐만 아니라 조각 투자를 통해서 아주 소액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빌 게이츠는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플레에 저항하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을 시키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어떤 이런 내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반인플레이션의 대표 주자로 나온 비트코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실 트럼프 당선되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요즘 또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억 6천만까지 가서 좀 원화 자산으로는 비트코인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조정받았던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트럼프 당선되면 1억 6천까지 가는 거 보고 이제 2억 가는 건가? 이제는 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이제는 뭐 날개를 달았다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조정받은 걸까요? 우선 지난해 트럼프가 당선됐을 적에는 계속 올라서 올 초까지도 계속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6천까지도 올랐는데 그 후로 떨어진 거는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트럼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죄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금리는 고금리 기조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금리 기조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식이 위험 자산이고 채권이 안전 자산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으로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의미로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증대되니까 모든 자산군들은 이제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간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너무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하고 일종의 기술적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 요인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돼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다는 거하고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서 이익 실현 세력들이 많이 나왔다. 이 두 가지가 가격이 이번에 하락한 큰 이유입니다. 그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파월을 해임하겠다는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트럼프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는 뭐를 나타내느냐? 바로 비트코인의 이익 실현과 기술적 조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2024년에는 비트코인 ETF 장세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왔다가 하반기에는 횡보세를 보였다가 트럼프가 또 당선되니까 이때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두 해에 걸쳐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는 이제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4월 3일 상호관세가 나오면서 한번 쫙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빠질 때가 아닌가벼 하고 달러 인덱스 즉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대체 자신은 금과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와서 가격이 다시 치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행정명령 발표했잖아요. 요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두 번의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1월 달에는 디지털 자산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다 폐기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CBDC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개발 금지 성명이 하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언급하면서 워킹그룹을 결성해서 그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때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당선되면 급히 서둘 것처럼 하더니 이때 한 게 워킹그룹 결성하고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봐라 라고 해서 시장이 한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나온 거는 주로 이게 비트코인 전략자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은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기존에 갖고 있는 몰수한 걸 가지고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재무부하고 상무부는 예산을 쓰지 않고 이거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간 몰수에는 알트코인들, 리플이나 솔라나 이런 것들도 전략자산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모으지는 않겠다는 그 얘기가 들어가서 이 또한 나왔을 적에 시장이 좀 실망해서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가격이 빠질 만한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국민의 혈세를 쓰지 말고 재무부하고 상무부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방법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게 연준이 갖고 있는 금을 재평가해서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비트코인 담보 채권 발행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력적인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를 담보로 한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이 시장에서 더 환영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행상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략자산을 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유 같은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원유 생산이 많이 하니까는 그렇게 원유를 우리가 많이 비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루미스 상원의원이 지난번 법을 발의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지역 연준들이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잉여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돌리는 방법도 검토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다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적립하는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발표됐을 때도 시장이 약간 실망을 해서 가격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가격이 빠질 만큼 실망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가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행정명령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공식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이제 공식 문서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서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준비하려는 태도가 확실하구나라는 게 이제 세계 만방에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명령 이후에 중국, 러시아, 브라질, 스위스, 독일, 체코 등 이런 나라들도 비트코인 비축을 지금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제대로 불붙으면 이게 가격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미국을 이제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을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에요. 중국은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비트코인의 55%는 지금 중국 내에서 밀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90% 정도를 중국이 죄했었는데 그나마 금지를 해서 55% 정도 떨어진 건데,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간 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비트코인 전 물량의 40% 정도는 지금 미국 내에서 채굴이 돼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쳐서 95%를 채굴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그 빠른 시간에 그렇게 쫓아간 이유는 미국이 전기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쌉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쌀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중국보다 약간 비쌌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보다 더 싸졌어요. 특히 텍사스하고 애팔라치 산맥 근처에 있는 발전소들, 석탄이나 혹은 세일가스, 그 야간 전기 같은 거는 지금 엄청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굴업자들이 텍사스에 큰 존이 하나 있고 애팔라치 산맥에 있는데 이쪽에서 생산을 해내는 게 앞으로는 전기 가격이 중국보다도 더 싸기 때문에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 정부가 그리고 또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 내 거래량이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이건 거래건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갈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미국 내에서 개발된 암호화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세금을 한 30% 정도 물려가지고 미국 내에
미국에서 개발된 암호화폐들의 우대 정책을 피겠다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수탁 사업도 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네트워크 노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사실 이거를 막았었는데 이런 악법들이 죄폐지됐어요. 과거의 악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탁 사업을 할 때 암호화폐를 이만큼 갖고 있으면 그걸 위험 자산으로 보고 그만큼 자본을 확충하라 하는 게 옛날의 법이에요. 한마디로 은행들은 암호화폐 사업 하지 마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모두 풀렸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예, 지난해 그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의 비트코인 100만 개를 모으게 될 텐데 이거를 20년 동안 팔고 있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면 2045년경에는 미국 부채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에 트럼프가 이걸 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이론이 바로 루미스 상원이 얘기한 바로 이겁니다. 20년만 있으면 이것의 가치가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36조 달러 절반 정도는 갚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방법으로 뭐를 그때 제시했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12개 미국 지역 연준의 지급준비급 초과에 그 중에서 얼마만 계속 그 비트코인을 적립해 나가면은 충분히 100만 개를 모을 수 있다라고 그런 방법론과 목적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미국 비트코인 ETF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검토하고 있고 반감기도 뭐 지나긴 했지만 있을 수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 대기 수요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상승 여력은 그러면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여력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으로부터 기관으로 지금 넘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보다 기관 투자들의 투자액이 많은데, 기관의 특성은 크게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거나 불확실할 적에는 기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바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미국의 정부 정책이 아주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예요.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기관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세 정책이나 뭔가 안 좋은 지표들이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면은 그때 가서 기관 투자가 이제 살아나게 될 거고, 설사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자산군의 가격이 빠질 겁니다. 뭐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다 빠질 때 금과 비트코인도 그때는 빠져요. 그랬다가 다른 자산군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빨리 치고 올라올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트코인은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1억 1천만까지 떨어졌다. 지금 1억 3,500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올랐더라고요. 지금 달러 자산으로는 93,550달러인데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반등한 건가? 원래 이전에는 사실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요즘 나스닥이 그만큼 오르진 않았단 말이죠. 그럼 뭐 트럼프가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코멘트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요즘 보고 있다가 재밌는 거는 뭐 왜 올랐지? 이거는 사실 과거의 사례들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2020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동행성을 갖고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물금이고 하나는 디지털금이라고 해서 같이 놀았는데, 미국 정부가 그 당시에는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만 되면 어김없이 시장에 들어와서 금을 규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올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2020년도에 그거를 자그마치 8차례나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그 3차례를 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큰 손들이 금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오면서 그때서부터 금과 비트코인은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어요. 한마디로 그때 2,000달러였던 금은 1,300불까지 떨어지고 그 후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틀려졌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틀려지다 보니까 그 후 비트코인이
동행성을 가진 게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4월 3일 날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너무 무식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하루 사이에 10년물 국채가 3.8%에서 4.5까지 자그마치 7bp나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 얘기는 장기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폭락하면은 사실은 모든 자산이 빠져요. 그래서 주식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쫙 빠졌어요. 한 이틀 동안. 그러다가 딱 보니까 금하고 비트코인은 이게 달러의 신뢰도 하락으로 달러 인덱스가 팍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건데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이쪽으로 갈 방향이 아닌가 하고 둘은 방향을 틀어서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금은 반대로 한 10% 정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그 사이에 6% 올랐는데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이 동행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결별했다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나스닥에 딱 이렇게 밀접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상황을 봐서 이게 달러의 신뢰도 하락이다라고 생각하면 금과 같이 동행성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관계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금과 좀 더 관련성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달러가 빠지는 한, 달러가 신뢰도를 잃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한 금과 같이 동행해서 같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장이 맞을까요? 아직 상승장이 맞다면 비트코인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반감기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지금 상승장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옆에 보시는 표처럼 반감기가 시작되고 3년째 되는 해는 어김없이 가격이 빠졌어요. 그게 2014년하고 2018년하고 2022년입니다. 이게 2024년에 반감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상승 국면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반복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장에 맞는 거고 이제 내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또 세상이 바뀐 게 미국이 그동안은 규제 일변도로 나왔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지원 정책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데이터와 똑같이 하락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3분기 이후에 상승을 시작해서 15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데는 올해 한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금 9만 달러 정도니까 거의 뭐 1.5에서 8배 정도는 되겠네요. 예. 자, 하지만 빌 게이츠가 몇 개월 전에 가상화폐 전혀 쓸모없다고 말했죠.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빌 게이츠는 아주 현실주의자인데 그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비트코인이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빌 게이츠는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비교해보면 주식은 내재 가치가 있고 자본을 조달해서 생산을 해내고 실물 경제에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은 비트코인은 그런 의미에서는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물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가상화폐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찬반 의견이 많아요. 우선 사실은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 같은 거는 사실 송금에 큰 혁신을 가져다 주는 암호화폐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자면 지금도 며칠씩 걸려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엄청 비싸. 그런데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송금이 될 뿐만 아니라 송금 사실을 그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실물 경제에서도 이들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탈중앙화라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게이츠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화폐들은 은행이나 제3자의 기관이 어떤 면에서 신뢰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스스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신뢰를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 금융의 큰 흐름 자체가 중앙화의 탈중앙화,
그 다음에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온라인의 온체인화입니다. 앞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이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뭐 하루 8시간 거래되는 것들이 이제는 온체인 위로 오면은 24시간 거래될 뿐만 아니라 조각 투자를 통해서 아주 소액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빌 게이츠는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플레에 저항하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을 시키고 중산층을 붕괴시켜 어떤 이런 내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반인플레이션의 대표주자로 나온 비트코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록성과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 같은 거는 이건 온전히 미국의 신용이나 신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화폐인데 비트코인은 스스로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실생활에서 실물 경제에서 어느 게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만 봤는데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도 교수도 비트코인 가치는 10년 안에 빵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이분이 시장 효율성 이론을 얘기한 분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효율적 시장 가치설이라는 건 주식 시장에 녹아있는 모든 정보가 그 가치를 형성한다는 건데 이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빌 게이츠와 똑같이 이게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사주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거기 보면 다단계 구조인데 그건 하루아침에라도 붕괴될 수 있다. 라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양극화가 많아요.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그걸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업계에서 레이 달리오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했던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트코인 같은 걸로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앞으로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가 돼서 우리가 RWA라는 이 온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거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호의적인 입장으로 확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융계권, 경제학계권 아니면 실물, 그 기업계권 간에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정반대인 양극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가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지고 그 가치가 서서히 인정될 적에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